스위스의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칼 융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만드는 것은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선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불륜으로 너무너무 힘드시죠? 제게 상담을 신청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첫 번째가 이런 말입니다.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죠? 왜 하필 저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그래서 바람난 배우자와 같이 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은 저의 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람난 배우자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각자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배우자의 바람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그럴 수 없어. 난 끝이야. 이렇게 답하실 것 같고요. 바람난 배우자를 경험하신 분들은 한숨이 나오실 것 같아요. 왜냐?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제게 바람난 배우자를 두신 분들이 전화를 걸어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혼을 못하겠는 거는요, 미치겠는 거는요, 아직도 제가 제 아내를, 아직도 제가 제 남편을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쉽게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분이 선택하셔야 되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분이 선택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그 답이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본인의 마음속에 그 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답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정이 나라의 근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람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 끝없이 함께 왔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바람 때문에 가정이 깨진다고 했을 때 너무 많은 가정이 깨질 거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고요. 그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이 가정을 깨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가 더 중요한 이슈가 돼버리는 가정의 이어짐의 선택, 그것이 반드시 내가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또는 잘못했다고 비는데도 나의 자존심 또는 기분 나쁨으로 이 가정을 깨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위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견딜 수 있다면 그래도 건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바람난 사실을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언제까지 속여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아이가 7살이 넘었다면, 7살 정도라면 이미 다 알아요. 엄마가 다른 사람이 생겨서 힘들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속이고 속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 아이도 말하기가 두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아이에게 아니 모르니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냥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말, 엄마가 바람을 폈던 아빠가 바람을 폈던 내가 아닐지라도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고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지 너에게 잘못이 없다는 거, 그리고 네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이에겐 가장 도움이 됩니다. 네가 존재함으로 해서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도 엄마 아빠가 힘을 낼 수 있고 내가 너로 인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엄마가 바람을 폈어, 아빠가 바람을 폈어, 내가 너무 속상해 라는 얘기보다는 지금 엄마랑 아빠랑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아이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것이 먼저며, 아이가 그대로 존재함으로 해서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지, 너의 효용성이 얼마나 지금 이 존재의 가치만으로 큰지, 그 아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행복해하고 생활해 주는 것만으로 엄마 아빠에게 힘이 되는, 너의 그 일상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냐 모르냐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아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흡수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과를 했습니다. 같이 살아요. 용서하기로 했어요. 자꾸 의심이 돼요. 그건 서로를 괴롭히는 일이에요. 일단 같이 살기로 했으면 믿어버리셔야 돼요. 다시 그 증거를 잡는 순간이 있더라도 일단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하시기 시작할 수 있도록 자신의 내적인 힘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믿기로는 했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는 그 감을, 그 촉을 조금은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될 때까지는 마음을 놓으시고요. 확신을 해서 이 사람과 헤어질 생각이 있거나 이 문제를 확실히 하고 싶을 때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혼을 전제하에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놓을 필요도 있고요. 상간소송을 첫 번째 하지 않았다면 상간소송을 하실 필요가 있고, 첫 번째 했는데도 또 그런다 그러면 또 소송을 하셔서라도 가정을 지키겠다, 그럼 또 소송을 하실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내 의심이 앞서서 모든 관계 속에서 끝난 것이 분명하고 남편의 생활이 착실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거라면 나의 쇼크 트라우마를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둘 간의 소통을 늘려간다든지 관계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테라피를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하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도끼를 쥐고 이 도끼를 믿어서 나무를 칠 때 나무를 벨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도끼가 도끼대에서 빠져서 발등을 찢는다는 거죠. 내가 이 도끼를 믿지만 않았어도 발등을 안 찧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도끼를 쓸 때는 이 도끼를 믿지 않고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행복한 삶이라든지 이 나무를 베는 일을 제가 비유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간다든지 남편을 사랑한다든지 아내를 사랑한다든지 일상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없다면. 그죠? 그래서 믿는 생활이 있고 발등이 찌그러진 순간이 있더라도 내가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믿어온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믿어왔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이런 사고도 벌어진 거다라는 분리된 사고를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다시 의심스럽다면 분리된 사고를 하실 힘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다시 바람을 피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내적인 필요가 절실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람난 배우자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 질문은 예스입니다. 다시 사랑하며 사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감정이란 정말 갈대와 같습니다. 여자의 마음뿐이 아니에요. 남자의 마음도 여자의 마음도. 감정이라는 것은 그만큼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것이기도 하고, 저희한테 왔던 마음들이잖아요. 갔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노력하고 서로 어떻게 소통해 가느냐, 서로 어떻게 진심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찬반 의견이 아주 치열하게 댓글에 붙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